2025년 6월 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요,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 하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기분은 좋죠. 그런데 실감은 아직까지는 잘 안 나네요. 다음 주인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G7에 초청되어 첫 해외 순방을 하게 됩니다. 국격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그동안 정말 너무 쪽팔린 꼴을 많이 당하다 보니 굉장히 약간 심리적으로 쭈그러져 있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서는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첫걸음에 시작되는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 저는 스토커처럼 쫓아다닐 겁니다. 물론 온라인에서요. 예, 왜냐하면 저는 주식시장을 지켜야 되니까. 자, 다시 주식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볼게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텐데, 자, 지난주 목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금요일 현충일로 인해 휴장이므로 지난 한 주 동안의 마감은 6월 5일 목요일 날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 2812포인트, 무려 41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장중에 2830포인트도 돌파했었습니다. 자,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요.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바로 지난 흐름을 한번 훑어볼 텐데, 저는 주식을 전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망하기 전에 꼭 하는 짓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시점에서 그 상황을 다시 지켜봅니다. 그때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나? 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사장 남천동이라는 방송을 즐겨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가요? 그 헬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년 12월 3일 이후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당시 사장 남천동 비상계엄 라이브 방송 때 그 방송을 다시 돌려보고 한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봅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전에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뭘 보고 있었냐면, 그 PD 수첩, 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그 김건희와 21g 이런 내용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게 자꾸 정말 꼴 보기 싫은 3년 전 시간으로 돌려놓고 자꾸 그 모습들을 되풀이 보고 그 상황을 다시 보는 이유는, 지금 제 심정으로는 제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그 꼴을 봤는데 다시는 그 꼴을 보면 안 되고, 정말 확실하게 조져줘야 되고, 혼내줘야 되고, 벌 줘야 되고, 책임 물어야 되고, 이러한 감정들이 지금 마냥 아이 좋아라 해가지고 흐트러질까봐 스스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마음을 단디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그 방송을 계속 돌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주식시장 코스피 10개월 만에 2800선 안착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이 언제냐? 작년 7월 11일, 그러니까 2024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그때 코스피는 장중에 2896포인트까지 갔었죠. 자,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여전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경제지표가. 그리고 하방을 열어놨다. 그리고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것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려놓은 기대감이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하방을 열어놨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2896포인트로 가는 동안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 분들은 마음이 약간 초조하셨을 거예요.
미쓰리, 너는 하방을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주식이 올라가는 거야? 조금 있으면 2,900포인트인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슈가 뭐였습니까? 제가 2,896포인트까지 가는 코스피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하방을 열어놓는다고 얘기했던 포인트는 그 당시 그렇게 주식시장을 올려놓을 수 있었던 재료는 금리 인하 기대감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그 상승의 분위기를 대한민국 코스피도 같이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으로 단순히 기대감이란 제목을 달고 올라가기에는 이제 7월 달 정도가 고점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이후에 경기 침체를 겪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11월 달에도 하고 12월에도 하고,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윤석열 때문에 오르지 못했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뉴욕 증시가 기대감을 뛰어넘는 대선에 대한 영향으로 승승장구할 때 대한민국은 2,300포인트에 꽉 잡혀가지고 꿈쩍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뉴욕 증시가 딱 멈춰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바뀌었고 기대감으로 이렇게 2,800까지 올라왔다.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팩트입니다. 작년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대한민국 코스피는 2,800선에 안착했다. 자, 호재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드라이브를 건 부분, 전문 용어로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단순히 윤석열이 주식시장 좋아질 거예요 막 이런 개소리 해봤자 의미 없고, 주식을 좀 아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못 가는지 직접 매매를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 전문용어로 미쓰리 전문용어로 후지거든요. 장난들도 많이 치고 허접한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 가치를 생각해주지 않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외면당할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당연히 같이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량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윤석열 때문에 엉망진창된 대한민국, 계엄, 비상계엄, 내란, 군인, 당대표를 수거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불확실성, 즉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점.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2023년 1월 달부터 윤석열이 당선될 거라는 걸 예상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뺐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고, 그리고 당장 추경 이야기 나오면서 대한민국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재는 무엇이냐? 악재는요,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죠. 이틀 만에 10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쭉쭉쭉쭉 갈 수는 없어요. 무엇보다 지금 유동성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유동성 장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수만 올려놓고, 즉 밸류에이션만 올려놓는 구조가 우려된다. 아니, 큰 종목만 올라가고 작은 종목들은 올라가지 않잖아. 지수만 높고 종목들은 전혀 수익도 안 나고 이럴 수 있잖아. 이런 분위기가 지금 주식시장의 악재로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고, 이제 다가오는 뉴욕 증시
짚어보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볼 텐데, 자, 일단 뉴욕 증시로 가보면은요, 9월 9일 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에 나온 기사가 중국이 미국 희토류 수출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속 처리하겠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 회담은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S 자산운용 최고 경영자가 올 여름 어느 시점에 주가가 2월 최고치를 뚫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막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증권사들도 3,0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단기간 동안 1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물론 하루만 해도 100포인트, 200포인트 빠지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쓰리 작년 8월 5일 날 하루 만에 200포인트도 빠졌잖아. 그러니까 200포인트도 오를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식시장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는 3,000포인트를 간다 못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얼만큼 튼튼히, 제가 최근 들어서 2,300포인트가 주식시장의 바닥이다, 단단하다, 윤석열 따위가 2,000을 깨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2,500, 2,600, 2,700, 2,800, 2,900이 단단해져야지만 3,000포인트에 올라가더라도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불가능해요. 이건 거의 저의 증권 경력 모든 걸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날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4월 달 도매 재고가 발표되고요. 5월 달 뉴욕 연방은행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고요.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13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리고 6월 10일 화요일은 5월달 전미 자영업 연맹의 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되고 6월 11일 수요일은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예상치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는 2.5% 상승 예상을 합니다. 지난 4월에는 2.3% 상승을 예상했는데 지금 2.5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금 0.2%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선 거예요.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9% 상승입니다. 자,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가 꿈틀거려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바로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이겠죠.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하다못해 6월 12일 발표되는 목요일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요. 4월 달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였었는데 이번에는 전월 대비 0.2% 상승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표와 생산자 물가지표가 모두 플러스로 전환되고 플러스로 전환된 지표는 오히려 성장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6월 13일 금요일 날은 6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자, 저는 오늘 방송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허니문 랠리에 저는 초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 초칠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주의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의 이번 회담이 굉장히 잘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직 희토류 광물 수출 허가권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희토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트럼프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는 반면 중국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오로지 이슈에서는 희토류만 얘기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품목 중에 희토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역 협상이 진짜 시장이 안도할 만큼 GDS 자산운용 최고 경영자가 올여름 어느 시점에서 2월달 찍었던 최고점을 뚫고 더 이상 갈 수 있다고 자신할 만큼 그런 협상 결과가 나올지 그게 관건이고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가 지금 예상치는 상승될 거라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제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동안 우리가 부진하게 생각해 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어쩌면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잘 버텨주는 이유가 트럼프가 주둥이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부진한 경제 지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반 뒤에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예상이 점점 아니야 뭐 연말까지 75bp 금리 인하할 수 있어 이렇게 분위기를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가 들썩거리면 연준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주춤하게 되고 지금 시장에 약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어느 순간 저쪽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악재 그게 뭐냐면 잘 봐 미국 경제 지표 안 좋잖아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돼도 그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선반영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연준이 너무 무역 협상에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자꾸 무역 협상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4월달까지 잡혔는데 갑자기 5월달, 그러니까 6월달에 발표되는 5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라든가 생산자 물가지표가 상승하면 당장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왜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를 걸었습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 지표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라간다. 그건 바로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동안 쭉 추세를 보면 소매 판매나 이런 지표들이 좋지 않았어요. 4월달 워낙 트럼프가 중국 대상으로 100% 넘는 145% 관세를 부과하니 뭐하니 하니까 그때 쫄았다가 지금 뭔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4월 대비 기저효과가 나타나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분위기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살짝 좋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저효과를 빼면 지금 미국 경제 지표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출렁거리면 점점점 금리 인하가 후퇴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의지할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키포인트 트럼프는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 회의 진행 히토류 빼고 다른 거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주 후반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만큼만 나온다면 다시 미국은 부진한 경제 지표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미국 주식시장을 발목 잡을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이 된다면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주식이 좀 쉬어가는 구간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 12일은 미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내만의 날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질이 어떤지 어떤 게 이슈인지 뭐가 포인트인 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3,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가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정해진 제 목표 수익률대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목표 수익률 만들면 더 기분 좋은 거고 주식시장 좋을 때 목표 수익률 되면 돈 벌어서 좋은 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3,000포인트 간에 만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이 질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나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라는 자꾸 스트레스를 본인이 주셔야 돼요. 그게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그 트레이닝에
여러분들이 희망만 넣지 않으시면 돼요. 사람은 주식하는 분들은요. 주식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올랐으면 좋겠다. 올랐으면 좋겠다. 올랐으면 좋겠다가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모든 악재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하되 여러분들이 조금 고통스럽지만 최소한 호재는 좀 내가 작게 보고 악재들은 조금 크게 보면서 지금 상태는 지수에 대한 피로감, 보이지 않는 어떤 악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고려하면서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초친 거 아니죠? 네, 저는 초칠 생각 없습니다. 항상 돈다방 미쓰리는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6월 9일 월요일 방송 쉬고요. 6월 10일 화요일 날 과연 6월 9일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가지고 여러분들께 6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